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전공 B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상의 행성계에서 행성 A의 관측자가 외행성 B의 각지름을 25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이다. 두 행성은 동일 궤도면에서 항성 주변을 같은 방향으로 원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A의 궤도 반지름은 1AU이고 공전 주기는 1년이다. 각지름 변화 그래프를 이용하여 B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의 값을 쓰시오. 그리고 B의 궤도가 A의 바깥에서 현재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다면 B의 각지름 변화 주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단 B의 각지름은 A의 중심부에서 측정한 양으로 환산한 값이다. 1년은 12개월이고 1개월의 길이는 일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각지름을 관찰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월 단위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각지름의 변화를 이제 관찰한 것입니다. 이제 각지름이라고 하면 어떤 한 관측자가 다른 행성 혹은 항성을 이제 관찰했을 때 그 지름을 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관측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행성을 봤을 때 이 행성의 지름을 이렇게 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각지름이 크다는 말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각지름이 제일 클 때를 보니까 이제 이 각지름이 13초일 때인데 이 13초일 때가 이제 3월 달일 때 그리고 이쪽에 보면 16월일 때 그러니까 제일 각지름이 컸을 때가 3월이고 그 다음 제일 컸을 때가 16월이니까 3에서 16월 그러니까 13월을 번갈아 가면서 제일 각지름이 커진다. 즉 제일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제 B의 위치는 이제 바깥쪽인데 이제 행성 A라고 했고 외행성 B를 관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B는 더 바깥쪽에 있는데 A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고 하면 B는 여기랑 같은 이 선상 항성으로부터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제일 가깝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을 때 각지름이 제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이렇게 제일 가까웠다가 그 다음 16월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다시 이 위치로 되돌아오는데 3월에서부터 또 한 바퀴 되돌아와 가지고 16월이 되면 같은 위치로 되돌아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회합 주기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A에서 관찰했을 때 A에서 관찰한 B의 그 회합 주기가 13월마다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안쪽에 있는 그 행성의 그 공전 주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했을 때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행성의 공전 주기를 B라고 했을 때 회합 주기는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은 공전 주기가 이제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은 12개월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관찰했을 때 3월에서부터 16월까지가 또 13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를 단위를 다 똑같이 이제 월 단위로 맞춘다면 이것은 다 월 단위로 맞출 수가 있고 그러면 12개월이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B의 공전 주기는 지금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이제 회합 주기가 13월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B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해보면 12 곱하기 B 마이너스 12 B 마이너스 12는 13분의 1인 거고요. 그리고 12 이렇게 해볼까요? 자, B 마이너스 12 13 곱한 거 이게 12에 B 곱한 거 이렇게 그러면 13B는 13 곱하기 12B 그러면 B는 13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제 13 곱하기 12 개월이 되는 거죠. 개월 B의 공전 주기가요. 근데 이제
1년이 12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공전 주기는 13년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공전 주기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궤도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이제 궤도 반지름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그 케플러 법칙 있죠. 근데 그 케플러 법칙에 이제 주기가 이제 1년 단위고 그 다음에 반경이 그 AU 단위라면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지금 13년이라고 했으니까요. 13의 제곱은 궤도 반지름이 궤도 장반경. 근데 이제 지금 원궤도라고 하면 궤도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일일이 하면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13에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는 A요. 13의 3분의 2승 AU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궤도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B의 궤도가 이제 바깥쪽에 있긴 있지만 지금보다는 더 안쪽에 A의 바깥쪽에 있긴 있지만 지금보다는 안쪽에 있으면 그 각지름의 변화 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안쪽 궤도라고 하면 이 식에 의해서 궤도 반지름이 더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니까요. 주기도 더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기가 감소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A가 원래는 지금 한 바퀴 이렇게 공전해가지고 왔을 때 얘도 이렇게 조금 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이만큼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바퀴 돌고 오면 얘가 이만큼 더 가 있으니까 이것을 쫓아가려면 좀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궤도 반경이 줄어들어서 공전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전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더 공전을 빠르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공전을 더 빠르게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렇게 빠르게 가니까 이 A가 B를 쫓아가려면 더 훨씬 많이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B가 좀만 갔을 때는 A가 한 바퀴 되돌아와서 다시 회합이 됐을 때 한 자리에 만날 때의 시간과 B가 더 빠르게 가요. 빠르게 가가지고 A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 줄로 됐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B가 천천히 갔을 때는 A가 한 바퀴 돌아서 한 줄로 됐을 때 시간, 그리고 B가 빠르게 갔을 때 A가 한 바퀴 돌아서 한 줄로 다시 됐을 때, 회합이 됐을 때 시간을 비교해 보면 B가 빨리 갈수록 다시 한 줄로 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합 주기가 길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더 안쪽 궤도에 위치를 하면 회합 주기가 더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그 변화 주기가 더 길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제 각지름의 이 변화 주기는 이제 회합 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공전 반경이 줄어들면 공전 주기가 감소하고 이것은 공전을 빠르게 한다는 것이니까 더 이렇게 다시 회합이 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회합 주기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합 혹은 회합이나 혹은 회합 주기. 그리고 이제 이것도 관련지어서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에서 회합 주기 비교하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제 내행성들은 이렇게, 외행성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회합 주기를 나타낸 그래프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지구랑 더 이렇게 외행성일 경우 지구랑 더 이제 가까이 있는 수금치, 화, 목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은 회합 주기가 길고 이제 목도 천해로 갈수록 더 이제 회합 주기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해서 보시면 이제 더 외행성의 주기가 짧아질 때 그 회합 주기는 길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